뇌졸중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뇌출혈, 뇌경색. 그렇다면 혹시 어떻게 다르고 또 뭐 혹시 장애 정도도 다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친 게 뇌졸중이고요. 예. 네, 뇌출혈은 쉽게 말해서 그냥 혈관이 터지는 거죠. 터진 거. 그렇죠. 피가 나서 그 피가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게 뇌출혈이고요. 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네. 피가 안 통하는 바람에 뇌세포가 죽는 게 뇌경색인데 전체 100으로 봤을 때요. 네. 80%가 뇌경색, 네, 20%가 뇌출혈인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가 더 위험할까요? 뇌경색. 뇌경색이. 뇌출혈. 피가 나니까 그죠. 뇌출혈이 압도적으로 사망률도 높고요. 네. 장애율도 많이 남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골든타임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30분 내에 간다 하더라도 뇌출혈이 다량일 경우에는 사망하십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예. 이렇게 12월이면 또 춥고 또 1월도 이렇게 뭐 한파가 몰아치면은 뇌졸중 환자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 뇌졸중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사실 수많은 경고의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다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종준 씨하고 안혜경 씨 어머님 어떻게 어떤 예고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술도 그날 좀 덜 깼고 또 제가 이렇게 좀 둔한 편이라서 그 예고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워낙 피곤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엄마가 가슴이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슴이 아픈 통증이 어느 건지를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좀 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좀 괜찮겠지 괜찮겠지 했는데 쓰러지기 전 한 2, 3일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길을 가다가. 어머. 근데 저희 엄마는 여름에 그랬거든요, 8월에. 네. 여름에 쓰러지시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냥 일사병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요. 분명히 정 선생님 예고 증상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네, 본인이 아마 그거를 좀 약간 좀 대수롭지 않게 네. 무시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안혜경 씨 어머님은 쓰러진 게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것도 역시 뇌졸중의 전조 증상, 경고의 사인이었을 거예요. 네. 실제로 많은 경고의 사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경고의 사인은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네, 미니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 보내는 경고 신호 미니 뇌졸중에 주목하라. 처음 들어보잖아, 저. 이게 조금 작다는 뜻인가요? 작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제가 미니 뇌졸중 간단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건지요? 예. 혈관이 막혔다가 네. 또는 좁아졌다가 굉장히 운이 좋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24시간 내에는 자연적으로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뇌경색으로 가지 않고 그냥 완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왜 이리 자다가 좋아지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10분, 길어봤자 1시간 내에 풀려버려요. 오히려 이게 한 24시간 가면은 이상하니까 병원 가시는데 그렇죠. 한 1, 20분 있다가 사라져버리니까 병원을 안 가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미니 뇌졸중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요. 3개월 내에 뇌졸중 발병률이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40% 정도는요. 이런 뇌졸중, 미니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경석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니 뇌졸중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미국의 한 의학 그 연구소에서 밝힌 거 보면은 미니 뇌졸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향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80%가 된다. 되게 높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딱 제대로 캐치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방송을 통해서 이 미니 뇌졸중을 이미 공부하신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남편분께서 밤에 이제 술 드시고 오신 거죠. 네. 네.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증상을 발견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까 방송에서 싸움을 봤는데. 하다가. 예. 이건 이상해. 예. 네. 근데 아버님께서 한 5분 만에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아주머니 손잡고 병원에 가자. 내가 왜 가냐, 말짱한데. 예. 근데 이거는 5분 만에 없어졌지만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사모님이 데리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오. 왔는데 정말로 그분은 말짱했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미니 뇌졸중이 나왔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런 거. 그분은 완치가 됐죠. 아니 그게 사모님 덕분에. 그럼 그게 미니 보여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MRI나 뭐 MRA 이런 걸로도 나타나요? 네. 물론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네. MRI, MRA로 충분히
이 사전에 검사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궁금한 게 MRI, MRA 우리 안혜경 씨는 어머님이 편찮아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MRI는 많이 들어봤는데 MRA하고 MRI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뇌는요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 질환, 네. 뇌병. 예.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자, 뇌혈관 질환을 발견하는 것이 MRA고요. MRA. 뇌 질환을 발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와 뇌혈관 질환을 다 발견하려면은 원칙상 MRI와 MRA를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비싸니까 둘 비쌉니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비싸서 다는 못 보겠고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뭐가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굳이 네. 찍는다면 하나만 찍는다면 MRA. MRA. 예. 예. 근데 그러니까 뇌혈관.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이면 MRA고 없으면 그냥 건강 검진할 때는 굳이 그러면요. 할 필요는 네. 없는 건가요? 증상이 없는 분들은 더더욱 MRA. MRA. 왜냐하면요, MRI에서 병이 나왔으면 이미 증상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사진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이분이 미니 뇌졸중 환자분이셨거든요. 네.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빨갛게 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네. 예, 끊겨 있죠. 그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하얀 것이 우리 뇌에 있는 뇌 동맥입니다. 근데 빨간 동그라미 가운데 보시면은 혈관이 끊겨 있어요. 진짜로 끊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막혀 있는 거. 좁아져 있습니다. 완전히 막혔으면 이미 뇌경색으로 아마 이 정도면 사망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아마 내원 전날 막혔다가 이분은 30분 만에 풀렸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니까 저쪽 부분에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막혔던 곳이 풀린다고 해도 원상태로 복원되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니 뇌졸중은요, 네. 뇌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니 뇌졸중만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제때에 대비하시면은 절대 뇌경색 뇌졸중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니 뇌졸중이라서 잠깐 뭐 그랬다가 뭐 금방 뚫리니까 다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뭐 좋아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잠깐 올 때 어떤 증상으로 오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게 뭐 느끼는 어떤 증상이 거예요? 어떤 건지 알아야지 우리가 좀. 예, 그 예. 이름이 미니 뇌졸중이기 때문에 네. 뇌졸중과 증상은 유사합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증상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얼굴부터 시작해 보면요. 네. 두통. 두통. 예, 두통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세요. 네. 화면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게 일반 두통, 우측에 있는 게 뇌졸중 두통인데요. 먼저 차이점 뭐냐면요. 일반 두통은 표현 이렇게 하세요. 찌른다, 쿡쿡 쑤신다. 여기 쑤신다. 예. 웅웅 하면서 아프는 예, 거야. 특정 부위 그리고 특정 부위가 아픕니다. 이쪽 아니면은 앞쪽 아니면 뒤쪽. 일반 특정 부위. 두통이요? 예. 특정 부위가 아프고요. 네. 표현을 아프다는 말로 표현 안 하시고 대부분 쿡쿡 쑤셔요. 바늘로 찔러요. 찌르는 것 같다.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네. 두 번째, 뇌졸중은요. 여러분 뇌가 병이 생기면 뇌에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뇌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은 느낌. 쿡쿡 쑤신 게 아니라 터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뭘까? 그리고 어떡해.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네. 막 다 아프다 그래요. 전체가.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 아파요. 다 아프다. 예, 그런 게 뇌졸중 두통입니다. 보이는 느낌 같이.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도 없어요. 네, 20, 30대 분들은요. 네. 이런 두통도 위험해요. 갑자기 벼락 맞은 두통. 벼락 맞은 두통이요? 갑자기 꽝 아픈, 꽝 그렇게 아픈 거. 정말 그렇게 표현하세요. 선생님, 저 벼락 맞은 것 같아요. 번쩍하면서 벼락 맞은 두통. 이 두통도 역시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두통은 많이 겪어보셨죠, 채연 씨도? 두통도 많이 겪어보긴 했는데 왜 머리 아픈 거 중에 두통도 두통이지만 네. 약간 어지러움도 많이 느끼잖아요. 네. 전조증도 전조증상인가요? 어지러움증은요,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명확하게 해드리면요. 네. 아까 우리 공부하신 두통 있죠? 네. 그 두통에 더하기 어지럼증도 같이 동반되면은 위험률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또 올라가는 거 있어요? 더 있어요. 네. 여기다가 만약에 네. 본인이 메스꺼 구토, 메스꺼운 증상 이런 게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증상에 몇 가지만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안희경 씨 어머님은 혹시 어떤 증상을 못 느끼셨대요? 좀 어지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 말을 좀 그냥 좀 약간은 제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지럽다는 게 보통의 그냥 그런 일반 두통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네. 아까 잘 못 느꼈다 그러는데 아마 그날 숙취 때문에 숙취에 대한 두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정말. 그러면은 귀가 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 주변 애들 잘 때 이게 자기 전에 누워 있으면 돌고래 소리 같이 삐 막 끼 이런 소리가 난대요. 이명 현상 있는 사람들. 그거를 이명이라 부르죠. 예. 달팽이관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이거 많이 하시네. 이명. 저 아는 게 많네. 이명이라 부르죠. 네. 그래서 잡음, 삐 나는 건데요. 사실 이명 한 가지만 있을 경우에는 뇌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상이 다 없는데 귀에서 이명만 들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만 드셔도 대부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뭐 뇌졸중 증상은 뭐 이명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명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서재걸 박사님? 네, 일단 이명은 귀 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명. 예, 근데 이제 외부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리를 나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관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으면 이게 되뇌에서 많이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손상 입어도 뇌가 전혀 인식을 안 하면은 이걸 이명이라고 안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여성들은 이 갱년기가 넘어가면서 호르몬 변화 있을 때 이명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이 이명을 느끼고 있거든요. 따라서 호르몬 문제하고도 관련이 많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몸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이명을 느낀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는 이명이 이런 식으로도 생길 수 있구나 해서 오히려 뇌 혈관 질환 쪽보다는 요 다른 쪽의 보편적인 원인을 더 찾아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이명에 필요한 약을 써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될 경우는 본인들만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해서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시야 장애입니다. 자, 시야 장애. 뭐요? 자,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려서 오시거든요. 오, 그러네요. 네. 자, 전체적으로 다 뿌옇게 보이시는 좌측에 있는 그런 일반 시야 장애는요, 사실 노안 또는 백내장 이런 경우의 경우가 가장 흔하게 있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마치 한쪽 부분을 커튼으로 네. 가린 네, 맞아요. 느낌이시죠? 가린 것 같아요. 근데요, 저게 까만 부분이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요,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요. 특정 양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까만 커튼으로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옆방에서 들어왔는데 저를 못 봐요. 실제로.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거리인데 못 보고 갑자기 놀라세요. 너 언제 나타났어?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와야 되는데 갑자기 치켜들어오는 사람이 거죠. 갑자기 요다. 네. 시야가 좁아지셔서 그렇구나.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역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데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뇌졸중 시야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야가 좁아지면 일단 병원을 가보자. 이게 중요하겠네요. 노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면마비. 쿵 왔다 하면서 얼굴 돌아간다 하잖아요. 네. 좌측에 있는 것은요, 일반 안면마비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구안아사 들어보셨죠? 네. 저를 화면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주름이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반쪽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주름이 안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좌측에 있는 일반 구안아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뇌졸중 안면마비는요, 네. 이마에 주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마비가 왔지. 하면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면마비가 뇌졸중으로 인해서 온 거라면은 이미 마비가 왔을 정도면 이미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절대적으로 마비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몇 가지 증상이 보입니다. 다리 마비, 팔 마비, 두통, 구토. 그런데요, 구안아사인 분들은요, 말짱해요, 진짜. 얼굴이 마비된 거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네. 여기 이제 앞면 껍데기만 문제가 있는 거고 아프지도 뇌졸중은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구걸하시는 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이거 마비되는 거 빼놓고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편측 마비가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는요. 네. 사지보다는 한쪽, 마비. 오른쪽 아니면 왼쪽 팔다리가 같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마비가 와도 역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오시는 게 선생님 저 기력이 없어요. 양쪽 손발 다 힘이 빠져요. 예,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대개 내과적인 질환, 대개 뇌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뇌졸중 마비는 한쪽 팔다리가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편은 말짱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감별 포인트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목 디스크, 네. 허리 디스크, 네. 심할 경우에도 마비가 옵니다. 와. 그래서 젓가락치 떨어뜨리고요. 걷다가 다리가 풀려요. 그럴 경우에 이게 뇌와 척추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척추로 인해서 마비가 올 정도면요 너무너무 아파요. 통증 자체가. 정말 잠을 못 잘 정도 아픕니다. 아프면서 힘이 빠지지 힘만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하나도 없는데 마비만 왔다. 그러면은 뇌졸중, 신경질환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 마비 오기 전에 왜 약간 몸에 힘이 없을 때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건 괜찮은데 왼쪽만 이렇게 힘이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팔에 왜 이렇게 오늘 주먹이 잘 안 쥐어지지? 그러니까 감각 마비는 아니야.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힘이 없는 느낌. 그것도 왼쪽 다리하고 왼쪽 팔만 힘이 없는 경우. 네. 이것도 약간 미니 뇌졸중에 가깝네. 그런 증상이 한 번 있으면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면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내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네. 콜레스테롤, 비만, 그다음에 한 50대 이상 가야 된다니. 이런 분들은요 한 번만 왔다 하더라도 병원 가보신 게 좋고요. 그리고 마비를 하실 미리 발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미 팔이 뚝 떨어지면은요 사실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홍록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이 이상할 때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은 집에 조그만 아령이 있어요. 아령. 아령. 그냥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말고요. 그 아령을 들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초기 마비는요 아령만 잡으면은 떨어지죠. 뭔가 무거운 그렇지. 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